안녕하세요. 독거노인 한명민입니다. 영광스럽게도 김세연 아나운서를 모셨던 이 옥좌의 이 미천한 몸을 독거노인 K8으로 좀 영상을 검색을 해봤다가 다른 채널에서 김세연 아나운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구구절절 아주 진리와 은혜로운 말씀으로 김세연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아에서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은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등급에서 좀 상위급에 있었던 사양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품성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최고 출력 198마력짜리 그리고 25.3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그 자연흡기 엔진 그대로, 그리고 8단 변속기고요. 컬러가 참 잘 빠졌어요. 요번에 그 새로 들어온 차량인데 마치 밀키스가 빛에 반사된 느낌이 아닌가. 사랑해요 밀키스. 실내 디자인에서는 뭐 제일 크게 바뀐 게 이제 역시 이 스티어링 휠이죠. 스티어링 휠하고 그리고 이 기아 로고를 요거를 이 측면으로 좀 몰아가지고 좀 비대칭성으로 이렇게 비대칭성으로 놓으면은 이제 디자인 면에서 좀 중후한 느낌도 들고 조금 차분해진 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돼가지고 저 실내 무드 조명이 지금 이 컬러로 지금 돼 있는데요. 불필요하게 기름을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내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스프루스 그린 계열로 돼 있어서 저는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확 들떴던 거라든지 혹은 불안한 거를 조금 깔아앉혀주는 느낌이 있고요. 컬러 뭐 종류는 여러 가지 고를 수 있죠. 남자의 마음은 레드. 남진 선생님, 근데 좀 부담스럽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번 리뷰의 핵심이 될 겁니다. 3.5리터급에만 적용이 됐던 게 지금은 2.5리터 기준으로 시그니처 이상부터는 기본화가 돼 있습니다. 차가 지나치게 좀 통통 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과속 방지턱에 들어갈 때, 특히 저속 구간에서 속력을 낮춰가지고 과속 방지턱에 들어갔는데도 진입할 때 좀 쿡 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나만 느끼는 건가 싶어서 스레드에 이 부분을 좀 올려서 사람들의 의견을 좀 구해봤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공기압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공기압을 낮추면 된다.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32, 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상 범위 이거를 인치를 낮춰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20인치 휠이 기본 들어갔거든요. 일리 있을 수도 있는데 K8 페이스리프트를 내면서 되게 야심작으로 넣었던 게 이 바로 휠이거든요. K8을 타시던 분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 넣은 되게 상품성 업그레이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를 빼면 승차감이 좋아진다? 물론 휠의 직경이 조금 작으면은 지지하는 힘 자체가 좀 달라지니까 스티프네스가 조금 적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품성 개선의 측면을 무시하자라는 말씀에 가까워서, 더군다나 제가 어제까지 탔던 차가 토요타 크라운이었거든요. 크라운 21인치 들어가 있어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대로 운전석에 전달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 7, 80km 이상 되는 고속 구간에서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의 어떤 그런 역량이 잘 드러납니다. 사실 이제 급이 있는 차량에서 사람들이 느끼고자 하는 거는 고속 주행에서 차량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경향이 있죠. 독일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그 독일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어떤 국산차에서든지 좀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 부분에서는 잘 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회 구간 돌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고속 코너 구간 안정성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통통 튄다 느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다른 리뷰어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예전에도 이랬어요. 이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문제가 아니라 K8만의 엔지니어링이나 세팅의 성향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있는 뉴서울 CC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뉴서울 CC 요 인근 도로도 어떤 와인딩 같은 거를 맛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 같거든요. 원래 골프장이 산골짜기에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네, 본격적인 과속 방지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냥 화면에 잡히는 거 그 감각을 대략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너에서 감속 안 하고 돌 때 어떤 자체 버티는 능력은 참 좋고요. 무리 없어요. 자세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살짝 빨리 돌아보는 거거든요. 지금 차 안에 실어놓은 물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충격의 감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서 뭐 세팅에 있어서의 관점 차이 정도라고. 컴파운드가 좀 단단한 거, 마일리지 중심으로 이렇게 적용된 타이어들의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자체도 이제 내마모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비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공인 복합 연비가 11km 정도인데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11.6km 정도 나오거든요. 초반부터 좀 왁 달려나가는 성향 때문에 저속에서 중속 올라갈 때 이질감 아닌 이질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가속을 좀 해놓고 관성주행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연비가 노멀 모드에서도 생각보다 괜찮다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세단에서 몸에 좀 익숙한 차는 좀 일본 차고요. 가족차로 ES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더 좋게 느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ES도 베이스는 토요타 캠리의 그 TNGA 플랫폼이고 베이스는 대중차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뭐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위치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이 K8도 사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런 승차감이 아쉽다고 하는 거는 이 차 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좋아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토요타의 그런 TNGA 플랫폼은 완벽히 넘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랜저나 K8의 이 플랫폼 자체는 분명히 글로벌한 시장에 내놔도 부족할 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완성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애정이죠. 제 의지로 국산 세단이 훨씬 더 사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력학 면에서는 좀 더 일본차가 낫다는 거를 인정은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커버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이번 시험 대비해서 조금 공부 덜 했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란 거죠. 이 차는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 차에 대해서 험담한 것도 없지만 혹여 이 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더라도 이 차를 사실 분들은 많습니다. 그랜저가 가지는 상징성 같은 게 아직까지 자신한테 좀 무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아라는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아에 대한 지지,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저희 아버지가 53년생이시니까 기아차에 대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잘 나가는 차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차이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타는 게 바로 기아 라인업이었는데요. 최근 3, 4년 사이에 들어오면은 플랫폼은 같아도 현대와 기아가 각자의 차들을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플랫폼이 같다고 해서 완벽하게 어떤 그 셰시 엔지니어링의 방법까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세팅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번외의 좀 얘기긴 한데, 하이브 사태 요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민희진 대표가 지적을 한 부분은 멀티레이블 체제를 지향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떤 멀티레이블이라는 그런 가치를 스스로 이제 까먹고 결국은 하이브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한 거였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성공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면이 원래 방시혁 의장한테는 조금 있었단 말이죠. 사실 그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플랫폼 돌리기, 찍어내기 이런 느낌이거든요.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개발에 있어서 비용 절감.
대표적인 문제가 카니발라이제이션. 같은 플랫폼을 가진 그룹의 차들끼리 판매 간섭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룹의 존폐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룹의 어떤 존폐까지 이야기하게 만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플랫폼을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플랫폼이 아니라 공법 개념으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만 공유하고 각 브랜드 간의 어떤 차이점을 명료하게 둔다라는 것이 지금의 플랫폼을 넘어서 아키텍처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기아가 지금 얘기하는 게 PBB, 자동차를 넘어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고성능 브랜드 N, 그 브랜드만의 개성을 가진 엔지니어링을 갖도록 많이 독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이 기아란 말이죠. 최신 기능을 넣을 때 물론 현대보다 한 박자 먼저 넣어서 테스트하는 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이 막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결국 기아차는 기아차대로 존재감을 갖고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존재감을 갖게 만드는 게 지금의 현대차 그룹의 플랫폼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산타페 띄워야 되니까 소렌토 너 잠시 좀 쉬어, 소프트웨어 새로 안 줄 거야. 송호성 사장님 보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새삼 현대 찬양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토요타나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한 최근에 혁신을 거치면서 얼마나 큰 회사가 됐는지 그런 거를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 개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독거노인